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이르면 5월 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터 업종과 화장품이 동반 강세입니다.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판권 판매에 대한 기대감에 A스토리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 확대 기대감에 화장품주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세계 최초로 200번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레브레사호를 SK해운에 인도했습니다. 레브레사호는 저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돼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하나오션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사모펀드 SGPE를 통해 300억 원을 수혈받았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은 운용 항공기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이 운영 중인 항공기는 총 15대이며 이스타항공은 올해 7대, 2026년 5대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1시에 함께하는 주식 성공백서.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나른해진 오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일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그 상승분을 잠시 반납하고요. 또 휴식기를 갖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0.51% 하락하며 2658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59% 하락하고 있는데요. 773선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은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가 될 것 같다는 소식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은 더 관망을 해도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의 팁 다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해줬는데 예. 오늘은 그게 좀 스탑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장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의 그 개인적인 느낌은 그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전일까지만 해도 오빠 라면 먹고 갈래 그랬던 여자친구가 그 다음날 갑자기 헤어져 같은 그런 황당한 느낌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주된 이유는 이제 그 조선업에 대한 중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매도 의견이 나와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하고 있고 조선주가 낙폭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텝을 맞춰갔던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들도 지금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이제 강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알령이 해제에 기대감이 들면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섹터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게임주죠.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콘텐츠, 엔터주들이 지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터주들 중에서는 지금 좀 많이 오전에 갭 상승했다가 이제 좀 밀리는 종목들이 이제 JYP 엔터라든가 SM 같은 경우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를 보면은 지금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밀리는 게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이제 개파랑 양봉이라고 하는데 갭하락 음봉이라고 하죠. 갭으로 상승해서 끝내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를 갭상승 음봉이죠. 예, 갭상승 음봉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을 오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이제 호재가 있는데도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콘텐츠들 중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스토리 같은 종목은 이제 콘텐츠 쪽에서 바닥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좀 이것을 좀 따라가서 한번 사볼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큰 흐름 관점에서 이제 한알령은 이제 해제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이니까 중국 관련 주식들은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됐다. 라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때 들어가도 좀 늦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뭐냐면은 해당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섹터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때 우리가 좀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산업이 바이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HBM 처음에 한미반도체라든가 PSK 홀딩스 그런 것들도 올라갈 때 AI 플러스 HBM이라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500조 시장이 열렸다고 하면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그렇게 좀 제 느낌이 약간 호들갑스러운 것들은 있어요. 호들갑스럽게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살짝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위 올라갔다가 지금 좀 윗골을 달리고 있고.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어차피 이제 기존에 잘 가던 조선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 관련된 피팅주, 기자재주,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도 지금 좀 조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섹터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기존에 잘 나가는 섹터들은 이미 구조적 성장에 진입한 섹터들이 많습니다. 조선, 방산, 에너지, 피팅, 그 다음에 기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특히 전력 설비주, 전선주도 특히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성장이 올라타고 있는 순간에 제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섹터들은 또 다시 그런 호재들이 나와요. 어떻게 실적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간다든가 이런 모멘텀이 분명히 생깁니다. 구조 성장이 있는 것들은 그런 업종들의 특성을 잘 살펴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기존의 주도주들 있잖아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해요. 가격 조정은 이제 내려가는 거고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기간 조정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건데 향후에 좀 센 업종들은 이제 기간 조정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들이
그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덜 올라갑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어느 업종, 어느 섹터가 지금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뭐 중립이라고 리포트를 내놨지만 실제로는 매도거든요. 저는 차라리 좀 매도 좀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이거 좀 조정이 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와야 또 2차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한테는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미처 사지 못한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방산, 조선, 2차전지가 아니죠. AI, 전력, 그다음에 전선, HBM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눌림목을 쭉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황당하시겠지만 오늘 시장 반응이. 네, 연일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춰서 당황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님의 분석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은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내일은 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어떤 키워드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말씀드리지만 K칩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주식시장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조정폭이 좀 미미합니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거든요. 이따가 뭐 수급 현황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장중 집계로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외국계 자본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저께 이제 그 K칩스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 공제율을 상향한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그리고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제 증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 금액이 약 20조 원인데 4조 원이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세이브가 되면서 이 4조 원을 다시 반도체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4년에서 2031년 말까지 7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좋은 이제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15조 원 투자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메타 94조, 구글은 이제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저기 뭡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뭐 10년간 30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10년간 300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20년간 300조 아무튼 구체적인 숫자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을 하는 연간 15조 정도, 삼성전자는 15조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투자액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회사보다 투자액이 좀 작은 거는 좀 유감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제 이런 K칩스법이 좀 통과가 됐다는 게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SK,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를 좀 보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지금 2.52% 빠지고 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구상에서 지구상까지는 아니고 오버고 지구상 오버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HBM3를 이제 독점 납품하다시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ASIC
그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죠. ASIC 주문형 반도체도 지금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HBM4에 대해서 지금 먼저 주문한 상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거의 뭐 100조, 90조, 100조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주문형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HBM을 자체적으로 좀 저기 뭡니까 필요로 하고 칩을 설계하기 때문에 HBM 수요는 더욱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점점 이제 그 고객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기존의 엔비디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까지 수요처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조정이 오고 있지만 오늘 좀 기회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는 2025년 HBM은 완판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스케줄도 이제 빵빵하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데 일단은 HBM3 12단이 이제 2024년까지 이제 4분기부터 납품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이제 블랙웰에 이제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HBM3 16단이 지금 이제 상반기 공급이 목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공장을 풀 가동을 해도 지금 물려드는 물량을 소화를 하기가 되게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중 투자 집계를 보면은 제가 한번 봤어요. 오늘 외국계의 그 집계를 잠깐 봤는데 SK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100만 단위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60억 정도의 지금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47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원래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잠깐 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 수급을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외국계의 그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저는 SK하이닉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을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 작년의 고점이 24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24만 8,500원을 이제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뭐 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저는 이제 24만 8,500원은 이제 돌파하고 30만 원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엔비디아 고객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로부터 지금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에 SK하이닉스의 그 펀더멘탈과 올해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을 비교했을 때는 올해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24만 8,500원은 가볍게 돌파하고 30만 원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방송 초반에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거점 돌파하는데 제 전재산과 오른쪽 손모가지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SK하이닉스도 24만 8,500원을 돌파한다는데 제 전재산과 오른쪽 손모가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K칩스법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호재였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론 SK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하락하는 오늘 장에서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은데요.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K칩스법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줘서 정말 시청자분들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대장주 말고 또 어떤 종목과 또 이슈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K칩스법 입법 이런 호재가 있었죠. 이제 그거 묻고 이제 더블로 가는 이제 호재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DDR4의 생산 중단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DDR4의 저가 물량이 좀 대단하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이 DDR 저가를 공급하면서 빅3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4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아마 이거 사업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SK하이닉스의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기술 발달로 해서 DDR4는 이제 점점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고 DDR5 쪽으로 혹은 HBM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 DDR4를 포기하고 이제 DDR5라든가 아니면 HBM 쪽으로 이제 집중한다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호재죠. 왜 호재냐면 일단 DDR5 생산 라인을 HBM
이라든가 아니면 DDR5 쪽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이제 관리비라든가 그런 기타 비용들을 다시 이제 DDR5라든가 아니면 HBM3로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익이 증가가 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팔아서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익 나는 쪽에 집중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국가에서 또 밀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블 호재로 인해서 지금 오늘 전 업종이 다 나쁜데 지금 반도체 업종은 그나마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DDR4 생산 준다는 메모리 3사가 HBM 등 고부가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업계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자, 일봉을 볼까요? 한미반도체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면 0.84% 좀 내려오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건데, 자, 잠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하고 61선 골든 크로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업종이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해서 20일 동안 분할 매수한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골든 크로스는 났습니다. 자, 61선이 우상향이에요. 자, 업황이 좋다 나쁘다? 업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업황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21선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은 이제 없는 상태예요. 이제 세모 없다라기보다는 세모라고 보시겠죠. 그러면은 차트가 주는 정보를 이제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기면 61선은 우상향이니까 그냥 3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점을 주고, 그다음에 21선은 살짝 내려오고 있으니까 빵점을 줄게요. 냉철하게. 그다음에 저가에서 보시죠. 이렇게 저가에서 30점을 보면은 현재 이게 한미반도체 점수는 약 한 60점 정도 되는 이제 차트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그런 괜찮은 종목인데, 일단은 좀 한미반도체가 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만드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반도체 패키지에 절단 세척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후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어떤 기업이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EMI 실드 장비도 이제 전자기파 차폐 장치인데요. 이것도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반도체 하면 바로 이제 TSV, TC본더죠. 이제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올해도 좀 성장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제 밸류체인처럼 되었잖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TC본더로 인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크게 주가로 올라갔는데, 작년처럼 올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TC본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TC본더는 칩을 이제 수직으로 적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의 속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칩 간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고대역 폭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일 면적에다가 칩 제약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량, 고효율에는 AI에 정말 이렇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블랙의 생산에 한미반도체 TC본더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16단에도 아마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좀 당연히 쓰이지 않을까. 경쟁자로서는 뭐 싱가포르 기업의 ASMPT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세미틱이 있는데, 지금은 글쎄요, 한미반도체의 경쟁 상대는 아직 뭐 되진 않을 것 같고, 워낙 그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신제품 출시도 있습니다. 되게 2025년에는 AI 2.5D 패키지용 빅다이 TC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HBM4 생산용 블록 리스트 본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도 있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도 지금 짱짱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매출은 2024년에 5,589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마다 조금 다른데 최대 9,600억서부터 1조 2천억까지, 그러니까 2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좀 꼭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제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는데, 매집비를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매집비를 구했는데, 약 1월 1일서부터 2월 19일까지 매집비는 약 27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사람은 43만 주인데, 이 기간 동안 1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약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한 게 46만 주라면은,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120만 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한미 반도체는 업황도 괜찮고 큰 손들의 매집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미 반도체 한번 월봉을 보고 잠깐 월봉을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한미 반도체 월봉을 보면은 지금 19만 2,600원인데 19만 6,200원인데요. 이거 전고점까지는 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올해 그 업황을 보면은 저 갈 것 같고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그래도 한 지금 10만 원대인데 한 12만 원, 13만 원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해서 한 20%나 25% 수익은 좀 쉽게 올릴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테마였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DDR4 생산 중단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바로 한미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대표적으로 강한 섹터다 하는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중 하나가 또 유리기판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유리기판은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유리기판 쪽에다 역량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그 유리기판의 어떤 장점을 보면은 향후 이제 그 HBM도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유리기판의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HBM은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뭐냐면 칩하고 기판을 연결하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 온 칩이라든가 아니면 HBM을 더 많이 이게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스 대비, 그러니까 TSMC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코어스 대비 약 3.7배 그 칩의 실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다가 똑같은 칩을 더 실장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쪽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유리로 하다 보니까 회로 패턴도 용이하고요, 레이어 쌓기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열에도 좀 강하고 여러모로 좀 강점이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AMD 같은 경우도 2018년에는 첨단 반도체 유리기판을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은 기존에 강하게 섹터 올라갔던 것들이 다 이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 선비주가 매도가 나오고 기자재주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이가 뜬다고 이건 전혀 유리기판이 좀 다른 섹터인데 유리기판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유리기판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ISC를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ISC입니다. ISC는 4.12%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ISC에 관해서 잠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만드는 것들은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대면적화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장점이 대면적화에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러버 소켓은 초미세 피치의 간격이 구현이 가능해서 이제 유리기판의 고집적도 특성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ISC는 SKC와 합작회사죠. SKC의 그 자회사 앱솔릭스와 지금 시너지 효과를 지금 창출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 하면은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반도체 기판도 필요하지만 기판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테스트 관련된 ISC가 좀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가격적인 좀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도 지금 ISC가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한번 좀 수급을부터 좀 ISC는 좀 수급서부터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 수급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죠. 지금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이 좀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은 여러분들 그 수급을 생각할 때 투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모멘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모멘텀이 좋다 그러면 재빠르게 그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좀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요. 연기금은 좀 해당 종목을 좀 끌고 가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수급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네 개 섹터가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ISC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이제 펀더멘탈이 좀 괜찮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을 지금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려고 할 때 월봉서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봉으로부터 이제 가격의 위치를 좀 보는 게 좋은데 ISC는 최고 11만 6,900원이었다가 현재 지금 이제 5만 원대 찍고 7만 원대인데요. 이제 월봉상에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한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2023년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봤었을 적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첫 번째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을 봤었을 적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슈퍼사이클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리 기판 쪽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을 봤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좀 매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죠. ISC가. 그래서 저는 좀 ISC를 봤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이제 이 조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좀 3일선 안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3일선 안착. 그러니까 3일선 안착이 뭐냐면 자, 3일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예요. 어느 순간 올라갈 때 캔들이 위에 펄짝 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나면 여러분들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좀 시장이 조정기가 있으니까 당장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적을 해 나가셨다가 3일선 안착할 때 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일선 안착에 관한 것들은 이제 스킬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기법 강의에서 이제 하나오션을 예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ISC는 뭐 괜찮습니다. 기업 괜찮고 포트폴리오 괜찮고 뭐 점유율도 있고 여러모로 게임 체인저의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은 ISC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조금 더 확실한 종목, 대망의 히든 종목도 선별해오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실시간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테마바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장 종목에서 종목도 정말 중요하지만 종목만 안다고 다 성공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한 매뉴얼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강의라든가 이제 주식 전문가 생활하면서 누가 저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좀 고가에 매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꼭지에 매도하는 법 알려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도 모른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거든요.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좀 힘들고 그런데 이거 매뉴얼화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의사결정하기 되게 쉽거든요. 오늘은 제가 알고 보면은 매우 쉬운 매수 매뉴얼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3일선 안착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일선 안착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승 변곡점하고 아래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3일선 안착과 상승 변곡점 매수 타임에 쓰이는 거고요. 아래 거리는 손절 라인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1일선은 왜 매수 타임을 안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안착의 개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쓰지 않고요. 이제 안착의 최소 단위는 이제 3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3세판의 의미 3일선을 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일선도 써도 되는데 5일선은 조금 3일선보다 느려요. 안착의 개념을 쓰기가. 자, 매뉴얼을 말씀드리면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수평 변곡점, 상승 변곡점 나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사면 안 돼. 3일선이 수평이나 상승 변곡점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캔들이 안착하시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매수 기준은 완성이 된 거예요. 매수 기준 완성이 되고, 자, 손절 라인은 어디냐면은 그 3일선 변곡점 부근에 보면은 캔들의 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캔들의 저점.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일선이 내려오면 안 되고 수평이나 우상향 된 상태에서 캔들이 그 위에 올라타야 되고, 그리고 그 무렵에 캔들의 최저점, 3일선 변곡점 전일 겁니다. 그 저점에 그 가격을 손절선을 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 가격서부터 매수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캔들의 제일 아래 꼬리에서부터 매수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격을 훼손한다면은 이제 매수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화 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시청자 여러분 보십니까? 일단 3일선 상승 변곡점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를 손절 라인 하면 됩니다. 여기가 손절 라인 하면 되고, 자, 좀 안 보이니까 좀 진한 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매수 타이밍,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3일선 상승 변곡점 만들었죠. 자, 3일선 상승 변곡점 만들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여기가 되는 거고, 자,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3일선 안착을 했죠. 이날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손절 라인은 이렇게 여기가 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매수 매뉴얼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자, 다음 거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갖고 온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매수 라인을 타이밍을 좀 보면 하면은, 자, 매수 타이밍은 3일선에 안착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 3일선에 안착한 여기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 3일선 안착한 여기. 손절 라인은 여기. 다시 3일선 안착한 이날. 손절 라인은 여기. 3일선 안착한 이날. 손절 라인 여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3일선 최소 매수 타이밍을 쓰는 게 3일선인데 3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일선 상승 변곡점 나오기 전에 전저점을 손절 라인 잡으면 돼요. 왜냐면은 그 3일선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 샀기 때문이거든요. 누군가 매수의 시발점이 뭐냐면 이 캔들의 최저점서부터 매수의 시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발점을 무너져 내리면은 해당 종목에는 매수세가 끊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고 있던 호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지금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제가 알려졌던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경영했던 기업은 현대건설이 말고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매수 타임 볼게요. 매수 타임. 자, 여기 십자선이 여기고 손절은 여기. 자, 여기 매수 타이밍, 손절 라인 여기. 또 여기 손절 라인은 여기. 또 매수 타이밍 여기, 또 손절 라인 여기. 매수 타이밍 여기, 손절 라인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실 때 너무 이제 매도를 할 때 너무 많은 거 쓰면 힘들어요. 특히 보조지표 막 쓰잖아요. 보조지표 뭐 저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에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좀 뭐랄까 후행성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후행성이냐면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날의 매수 매도 결과에 따라서 캔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캔들에 의해서 10일, 20일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추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캔들하고 10일 이동평균선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보조지표거든요. 그래서 좀 호행성입니다. 보조지표로 하시기에는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랄까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판단의 요소가 너무 많이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매도 매뉴얼입니다. 이제 매도 매뉴얼은 이제 그 반대예요. 뭐냐면 상승 변곡점 때 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락 변곡점이 나오고 캔들이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하락 변곡점이 나오고 캔들이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손절 라인 같은 건 필요가 없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양식품인데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거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동그라미 쳤던 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매수 타이밍으로 했던 그 자리예요. 저거는. 근데 그걸 제가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매수의 반대는 제가 이제 매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했던 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매수 타이밍으로 했던 데가 매도 타이밍이 된 거고, 여기서도 매수 타이밍이
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차트를 저도 이제 초반에 한번 공부했었을 적에 뭐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그때는 되게 몰랐으니까 이런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고. 자, 이번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보시면요, 지금 동그라미 친 데는 모두 다 제가 여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했던 데입니다. 그 구간을 보면은 자, 3일선 밑으로 내려오죠. 캔들이 그 밑으로 이탈하고 3일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캔들이 이탈하고 3일선이 내려오고 캔들이 이탈하고. 자, 이러니까 제가 이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현대건설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다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너무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트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 종목이 막 급등해 막 올라가기 사기가 부담스러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급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오히려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요. 그건 추후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어저께가 한 건데 하나오션을 제가 오전에 이제 매도를 하라고 했다가 오후에 들어서 아직 매도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제가 오전장이에요. 오전에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약간 음봉이었기 때문에 3일선이 꺾일 것 같은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3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고 이렇게 음봉이 나올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내가 그래서 이제 좀 볼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2월 19일 날 오늘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오션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3일선이 꺾이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1시간 전이니까 오전 9시 반입니다. 아주 9시 반에 하나오션 보유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의 이익 실현 구간입니다. 이유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일선 하나만 보셔도 괜찮고요. 이제 상승 변곡점일 때는 순저선까지 나온다. 그리고 3일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음봉일 때는 매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정도만 익히셔도 책 한 권은 그냥 띄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이제 급등주 타는 법도 제가 좀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매수와 매도 매뉴얼 배워봤습니다. 3일선 안착, 변곡점, 그리고 아랫골이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전 차트 적용해 보시다가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지난주에도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상승의 종목이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 우리 시장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는 STX 엔진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 또 급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STX 엔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인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월봉인데 이제 월봉서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월봉 보면 이렇게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월봉 보면 크게 이제 3월봉선이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쌍바닥이고 제가 조금 이제 안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안착을 하고 지난달에 안착을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장기간에 조금 조정 기간을 끝내고 3, 월봉선이 크게 이렇게 쌍바닥을 짓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봉 보고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선에도 보면은 자 이제 시장 흐름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흐름이죠. 이 어저께까지 차트인데 하단부에서 지금 거량이 실리면서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좀 거량이 터지고 나서 그 저점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뭐 종목 소개하기지만 좀 강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대량 거래 때 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한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좀 이거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매집봉이 터지고 나서 매집봉 터지기 전에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도 매집봉이 터지고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종목은 실은 이제 그 ESS 관련 주식입니다. 일단 ESS 관련 시장의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연평균 성장률은 10%고요. 그다음에 ESS형 배터리 시장은 37% 좀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보고서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은 최저가 1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2차전지가 휴대폰에서 배터리에서 이제 차로 이제 전기가 됐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제 차로 온 것 같은 2차전지의 그런 것들이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항만 쪽으로 또 옮겨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개념이 아니라 ESS 개념으로 이제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항공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2차전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지금 아직 좀 공정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와중에도 근데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일단은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다가 지금 생산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금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2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이제 주력 상품인 ESS 컨테이너 완제품이 쿨링 플레이트를 생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산 마음산단까지 지금 2026년까지 이제 공장이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왜냐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캐파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기업의 총 수주 잔고가 약 7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 회사의 그 연간 매출액에 비하면 이 7조 원이 지금 말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요. 수주 잔고 7조 원 중에서는 북미 쪽에서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2조 4천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부터 약간 좀 회피하고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어서 수주 잔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다가 그리고 수주 잔고가 북미 지역에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좀 아셨으면 해서 갖고 왔고요.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런 시장과 상관없이 계단식 상승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이 회사의 성장 원년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트럼프 테마주에 속하지 않지만 일단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ESS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여러 호재도 많은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전략을 살펴나가야 되는지 오로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만나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